미국의 9월 실업률이 4.8%로 하락했으나 일자리 증가는 19만 4천 개에 그쳐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두 달째 냉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돈줄 재기 정책은 예고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파산 직전 최고 경영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씩 보너스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가입되어 있는 OECD 경제 선진국들은 물론 전 세계 136개국은 앞으로 최저 법인세로 15%를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흥행 광풍을 일으키며 미 언론들이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4.8%로 하락했으나 일자리 증가는 올 들어 최저치인 19만 4천 개에 그치며 두 달 연속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기승과 지구촌 물류대란은 물론 로컬 정부와 교육, 헬스케어 분야에서 고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토대인 고용이 9월에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져 급속 냉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이자 지구촌 물류대란이 겹치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며 미국 고용도 올 들어 최저치로 냉각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4.8%로 전달의 5.2%에서 0.4포인트나 떨어지며 5%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직 포기자 등 노동력이 수백만 명이나 한꺼번에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더욱 중시되는 9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의 일자리 증가는 19만 4천 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상향 수정된 8월의 36만 6천 개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난 것이자 올 들어 가장 저조한 증가를 기록한 겁니다. 7월에는 100만 개 이상 급증한 바 있어 8월에 이어 9월에도 두 달 연속 일자리 증가가 급속 냉각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6만 명을 증가시켰고 소매업종 5만 6천 명, 도매업종 1만 7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수송 저장에서 4만 7천 명, 정보에서 3만 2천 명을 늘린 데 비해 재정활동에선 2천 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9월의 고용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생산 분야의 제조업에선 2만 6천 명, 건축업에선 2만 2천 명, 광업에서는 4,700명을 늘려 세 업종이 모두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전달에 비해 급속 둔화됐으나 9월에도 가장 많은 7만 4천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강세를 보여온 교육에선 1만 9천 명, 헬스케어에서 1만 7,500명이나 줄여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연방에선 변화가 없었으나 주정부 2만 2천 명, 로컬 정부 10만 1,000명을 합해 무려 12만 3천 명이나 대폭 감원해 9월의 고용저조 급속 냉각을 초래했습니다. 다만 이번 9월 고용지표는 9월 중순까지의 통계로 이때가 델타 변이가 정점을 보일 때이고 물류대란도 극심할 때였으며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다소 개선되기 시작해 10월 고용에서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두 달 연속 급속 냉각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연준의 테이퍼링, 즉 돈줄 재기 정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고용 지표보다는 고용 개선 추세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는 11월 3일 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해 내년 6월에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도 시작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의 토대인 고용이 두 달 연속 냉각되며 올 들어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연준의 돈 풀기에서 돈줄 재기로 일대 전환 일정표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좌우하는 고용, 일자리는 7월에 109만 개나 급증했다가 8월에 36만 6천 개 증가로 급속 냉각되고 9월에는 19만 4천 개로 더욱 둔화돼 올 들어 가장 저조한 고용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돈을 쓸 수 없어 미국 경제 성장에까지 찬물을 끼얹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준의 돈줄 재기로의 일대 전환 일정표에 변화를 주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연속 고용 냉각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11월부터 채권 매입 축소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한 번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한다는 기존 돈줄 재기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의 최근 발언과 회의록을 보면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보다는 고용 회복세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9월의 고용 냉각은 정부에서 12만 명 이상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민간업계에서는 31만 7천 명을 더 고용해 8월에 33만 2천 명 증원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11월 2일부터 3일까지의 FOMC 정례 회의에서 매달 1,200억 달러씩 사들여온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200억 달러 가운데 800억 달러인 재무부 국채는 한 달에 100억 달러씩, 400억 달러인 주택담보증권은 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채권 매입을 완전 종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2년으로 앞당겨 내년에는 한 번 0.25포인트 올리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에 한 번 0.25포인트 올리고 후년인 2023년에는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를 인상하며 2024년에도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나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파산한 미국 대기업들이 파산 직전에 최고 경영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씩 보너스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공개하기 직전 제시페니는 450만 달러, 척키치즈는 130만 달러, 허츠는 70만 달러의 보너스를 최고 경영자에게 지급하는 등 42개 회사에서 1억 6,500만 달러의 돈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은 망해도 최고 경영자는 보너스를 받는 기현상이 팬데믹 와중에도 지속된 것으로 연방 일반회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반회계 감사원 GAO가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2020년 한 해 미국에선 무려 7,600여 개 회사들이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파산한 회사들은 극히 소수만 법원의 승인을 얻어 CEO 최고 경영자 등 간부들에게 파산과 회생을 위한 경력금을 제공했을 뿐 대다수는 파산을 공개하기도 전에 보너스를 지급해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AO의 감사 결과 파산 기업들 가운데 대형 회사들인 JCPenney, 척키치즈, 헐츠 등 42개사가 CEO들에게 수백만 달러씩 모두 1억 6,5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파산을 신청하기도 전에 길게는 5개월 전, 짧게는 이틀 전에 보너스를 지급하며 돈잔치를 벌인 셈이 됐습니다. 백화점 체인점에서 파산을 신청한 JCPenney는 최고 경영자에게 45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었던 척키치즈는 CEO에게 130만 달러를, 렌트카 회사였던 헐츠는 70만 달러를 각각 파산을 공개하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비록 회사가 뱅크럽시, 파산을 신청했으나 CEO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사 정리 또는 회생 절차를 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산 기업들의 돈잔치는 2005년에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파산남용 방지법과 소비자보호법을 남용하는 것으로 서둘러 개정해야 된다고 촉구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은 파산 기업들이 파산 신청 후부터는 법원의 명령이나 채권자,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기업들이 CEO에게 유지 보너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어 회사는 망해도 보너스 돈잔치를 벌이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주요 경제국들이 모두 포함되는 전 세계 136개국은 앞으로 최저법인세로 15%를 부과하고 글로벌 세일에 대해선 판매국에 판매세를 내게 됩니다. 각국의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이 세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1,500억 달러의 세입이 늘어나고 조세 피난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이 낮은 나라로 본부를 옮겨 조세 피난처로 삼아온 지구촌 기업들의 관행에 앞으로 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가입돼 있는 OECD 경제 선진국들은 물론 전 세계 136개국은 앞으로 최저법인세로 15%를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최저법인세 15%를 부과받는 대상은 연 매출이 미화로 8,660만 달러 이상인 기업입니다. 국내 법인세가 15%가 안 돼 거부해온 헝가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이 마침내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각국은 10월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서명하게 됩니다. 특히 자국 내 의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후에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분에 대해 현재 10.5%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5%로 인상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136개국이 최저법인세를 15%로 부과하면 한 해 1,5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릴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장 등 생산시설 하나 없이 본부만 아일랜드 등 세율 낮은 곳으로 이전해 조세 피난처로 삼아온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조세 피난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이와 함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공룡 기업들이 지구촌에서 연간 230억 달러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본국뿐만 아니라 판매국에서도 10%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지구촌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판매국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그야말로 광풍을 일으키면서 미 언론들도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프라임타임 에이미상을 점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거라는 매체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 그 세상 속으로 잠시 빠져보시죠. 오징어 게임의 세상 속으로 오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6가지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며들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다는 유행어입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연일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그야말로 미 전역이 오징어 게임에 오며들고 있습니다. 456억 원을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Morning to you, Juju. Good morning to you, Amy. It is a phenomenon. Squid Game has a rare 100% critics rating on Rotten Tomatoes, and it's #1 in 90 countries.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 게임의 프라임타임 에이미상 수상을 일찍이 점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지 모른다 치켜 세웠습니다. CBS와 MBC, ABC도 오징어 게임이 하룻밤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신드롬을 분석하기 바쁩니다. Squid Game, the latest streaming sensation captivating audiences on Netflix.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은 콧대 높은 지미 펠런 쇼 등에도 등장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두고 벼랑 끝에 몰린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넷플릭스 9부작 드라마입니다. 기괴한 점은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여야 하는 살벌한 게임이 땅 따먹기나 구슬치기처럼 어릴 적 한 번쯤은 해봤던 게임이라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은 현재 넷플릭스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할로윈 의상으로 드라마 속 의상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는 오징어 게임 속 등장인물이 입고 나오는 초록색 트레이닝복과 게임 진행 요원들이 입은 분홍색 점프수트가 $30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이정재가 입은 456번 의상은 더 눈길을 끌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했던 달고나, 소위 뽑기 게임도 유튜버들의 필수 도전 영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뽑기입니다. 미 언론들에게 기이하고 매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오징어 게임이 싸이와 BTS에 이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한류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raised to believe in the value of hard work and taught that when you worked hard, you should be paid fairly. As governor, I'm proud I worked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bring 200,000 good-paying jobs to Virginia. And we have to do more to make sure everyone is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at means passing paid sick leave and a $15 minimum wage. And it means investing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make sure we're prepared for the jobs of the future. We can get this done, and as governor, I will. WKTV 법률 정보 시간입니다. 이민 생활의 가장 큰 꿈, 바로 내 집 장만일 텐데요. 평생 가장 큰 돈을 쓰는데도 바로 집을 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 모시고 주택을 사고 팔 때 이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집을 사고 팔 때 보통 중개인한테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그 단계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 그냥 부동산이 계약을 부동산이랑 했고 그 다음에 융자를 했고 그 다음에 세르머니를 했는데 그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서베이가 나왔는데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고 그다음에 어떤 서류를 왜 사인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단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컨트랙트 자체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 계약서 자체에 왜 컨텐션시가 없는 게 잘못됐을 때, 뭐 인스펙션이 잘못됐을 때, 감정을 했는데 잘못됐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손님한테요. 네. 매매를 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하고 융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시니까 실수보다는 이제 맨 처음에 계약하시기 전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은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집은 서플라이는 없는데 급하시니까 일단은 as is로 그냥 있는 뭐 하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그 집을 사는 게 목적이시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넘어갈 거를 다 이제 체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계약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융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상황에서는 손님이 원해서 이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시는데 또 나중에 손님이 또 마음이 바뀌실 때도 있으세요. 실제로 다 웨이브를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as is로 샀는데 여기 있는 이런 하자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수를 못할 이거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좀 내가 생각보다 문제가 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봐드리고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사실 영어에 익숙지 않은 한인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사인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이든 한국 다른 언어를 하시던 그 서베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서베이는 사실 이제 미국 전역의 서베이였거든요. 5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해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인을 하실 때 뭐를 사인을 하시는지 모르고 집을 구매를 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그 세르먼 과정에서도 서류들이 엄청 많으세요. 특히 융자를 하실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를 사인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사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작업이죠. 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변호사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네. 프로세스 과정이 맨 처음에 계약서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맺으신 다음에 융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르먼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융자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세요. 여기로 가실래요? 저기서. 그런데 이제 선택권은 사실은 클라이언트한테 있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든지 편하신 변호사가 있으시면은
주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 집을 사고 팔 때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점은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집을 사시기 전에 저지먼트가 걸렸는데 집을 계약을 하시고 끝까지 이제 집 문서를 이제 받고 세르멘을 하셨는데 그 저지먼이 나중에 이제 재융자를 하시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저지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아니 집 사기 전에의 저지먼트인데 이게 왜 지금 해당이 됩니까? 하고 모르시고 세르멘을 하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저지먼이나 뭐 IRS 리인이나 누가 소송이 걸려서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돈을 물어줘야 될 때 그 저지먼이나 리인은 언제나 그 본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산을 장만을 하시거나 사시거나 했을 때에 거기에 어태치 된다는 거를 모르시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파실 때에 이 저지먼이 20만 불이면 그 20만 불을 해결해야지만 이 집이 팔리는 거죠. 네, 재융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저지먼이 돼 있는 조차도 모르실 때도 많으세요. 크레딧 카드를 돈을 안 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렌트를 리스를 안 내서 비즈니스를 융자를 안 갚으셨을 때 이게 다 린이 되고 저지먼이 되는 거를 모르시고 클리어 됐는 줄 알고 집을 장만하시고 집을 사시는데 이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면 이제 융자하시는 분들이 알려드릴 때도 있으세요. 예, 가르쳐드. 근데 그때 가서는 너무 늦는 거죠. 네, 벌써 이제 계약서를 다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 집 안 삽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일생에 몇 번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또 한국 사람들은 그 빨리빨리 하는 성격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셀러스 마켓이다 보니까 셀러도 빨리 금방 융자가 되던 캐시를 사던 빨리 하는 걸 원하고 빨리 클로징 하는 걸 원하니까 요즘에 제가 최근에 제일 융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일 만에 클로징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15일 안에 뭐를 다 서류랑 이걸 다 어떻게 감정서부터 그 단계를 어떻게 다 밟았는지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천천히 이제 부동산이랑 융자하신 분이랑 변호사랑 이 셋이서 다 이제 그 조언을 제대로 받고 하시는 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